네, 이제 대표값의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가장 많이 쓰는 대표값 평균입니다. 평균. 대부분은 평균으로도 거의 냅니다. 왜냐하면 평균이 좋은 점이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실제 대표값을 쓰면은 한 95% 이상, 98% 이상 평균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평균은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평균의 장점하고 단점인데 어떤 점이 좋을까? 좋은 점이 많으니까 평균을 쓰겠죠. 첫 번째는 자료를 모두 포함해서 통계를 냅니다. 그러니까 빼먹는 자료가 없다는 거죠. 각 자료를 모두 더해서 나누기 때문에 각 자료마다 이렇게 조금씩 영향력을 미칩니다. 각각이 같은 비율로 포함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점수 평균을 내면 국어 점수, 사회 점수, 미술 점수, 체육 점수, 수학 점수 모두 똑같은 비율로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국어가 많이 포함되면 국어는 되게 중요하고 수학은 안 중요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각각이 똑같은 비율로 포함되기 때문에 좋은 대표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봤겠지만 첫 번째로는 그 아까 모두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이상한 놈이 있어도 포함해야 됩니다. 평균을 구할 때 좀 이상한 값이 있어도 평균이 그럼 이상해지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반에 한 명만 엄청 잘 살아요. 그래서 평균을 내면 우리 반 학생들이 모두 잘 사는 것처럼 평균이 나오겠죠. 그럴 때는 평균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과제 중에 한 명만 책을 많이 읽은 반, 독서대회 하는데 한 명만 570권을 읽어서 그 반이 1등을 하면 불공평했다고 했던 이유가 평균은 높지만 다른 값들하고 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름값, 여러분들 별로 관심 없겠지만 주유소의 기름값, 우리 동네 기름값을 조사했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주유소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얘네만 미친놈처럼 값이 크죠. 자, 그래서 평균을 내면 다른 값들하고 전혀 먼 값이 나오기 때문에 평균이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포함한다는 게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거는 큰 그건 아니지만 자료가 수일 때만 구할 수 있습니다. 혈액형 평균 구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평균의 좋은 점하고 안 좋은 점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중앙값인데요. 중앙값은 평균하고 다르게 이상한 값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빼놓고 계산하잖아요. 제일 크고 제일 작은 거 이런 것들을 빼놓고 계산하니까 이상한 그 자료를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고요. 이걸 알면 순위의 중간, 그러니까 우리 반에 20명이면 딱 10등 정도 하려면 몇 점 돼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중앙값도 안 좋은 점이 있죠. 뭐냐면 모든 값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많이 읽어도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독서대회에서 중앙값으로 결정을 하면 한 명이 많이 읽을 필요가 없긴 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값이 반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수가 아닌 거 사용하지 못하죠. 혈액형도 중앙값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상한 값을 없앨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중앙값을 사용합니다. 마지막 최빈값인데요. 최빈값은 그 전에 구하는 법을 조금 더 알아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최빈값이 없는 경우를 안 했기 때문에. 자, 최빈값이 없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모두가 공동 1등. 이렇게 1, 2개, 2, 2개, 3, 2개이면 1, 2, 3이 모두 최빈값이 아니라 모두 공동 1등이니까 이럴 때는 최빈값이 없다라고 씁니다. 그런데 아래 경우는 보면 1, 2개, 2, 2개, 3, 2개고 4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1등, 공동 1등은 1, 2, 3이죠. 그리고 2등은 4가 됩니다. 공동 2등이 있잖아요. 그럼 2등하고 1등은 구분 지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최빈값이 1, 2, 3 모두 최빈값입니다. 그래서 공동 1등 아닌 게 하나라도 있으면 최빈값에 1등인 것들을 다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빈값이 없는 경우는 모두 공동 1등일 때 이럴 때는 최빈값이 없다고 하면 됩니다. 이 투표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투표에서 자, 모두가 같은 표가 나오면 1등이 없죠. 모두가 같은 표가 나오면 네, 그러면 1등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 명이라도 조금 적게 받았어요. 그 사람 떨굽니다. 1등. 최빈값이 되죠. 그 사람 떨구고 남은 사람들이 최빈값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겠죠? 그럼 최빈값의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가 아니라도 구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죠. 혈액형 최빈값 구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또
여러분들 출신 초등학교 최빈값 구할 수 있습니다. 수가 아니라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평균은 없는 값이 생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시험 점수 평균 내면 소수점 없어도 소수점이 생기잖아요. 값에 왜곡이 생깁니다. 중앙값도 마찬가지예요. 홀수일 때는 안 생기지만 짝수일 때는 그 가운데 두 개의 평균으로 구하기 때문에 왜곡이 생깁니다. 값에. 그런데 얘는 값에 왜곡이 생기지가 않아요.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최빈값의 단점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 좀 가치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쵸? 회장 선거에도 한 명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한 명이 큰 차이로 되면은 그럴듯한데 막 10 대 11 이렇게 당선되면 이게 잘 된 건가 싶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 1, 1 여기는 10, 10 11, 11 12, 12 이런 자료가 있으면 1이 최빈값이에요. 여긴 다 10에 가까운데 그래서 차이가 많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이 많으면 괜찮습니다. 그럼 1이 최빈값으로 가치를 가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최빈값으로의 가치가 좀 떨어지죠. 대표값으로. 그 다음에 한 개인 값하고 10개인 값이 똑같이 버려집니다. 이 밑에 보면요. 10이 3개죠. 그 다음에 30이 4개입니다. 1000이 하나, 5000이 하나, 9000이 하나 있는데 이게 10은 그래도 나름 많은 값이잖아요. 근데 뭐 9000이나 10이나 버려진 것 똑같습니다. 그냥 답은 300이죠. 이런 게 조금 최빈값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최빈값의 장점은 수가 아닐 때 구한다는 게 장점이고요. 조금 값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구하는 게 좋습니다.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별로 최빈값이 좋지 않을 때가 많아요.